미니 월드컵으로 불리는 축구 축제 유럽 선수권 대회 유로 2016이 내일 개막합니다. 스타들의 자존심 대결과 우승컵 경쟁 등 이야기거리가 풍성한데요.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와 함께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유로 대회 축구 팬들이라면은 모르는 분이 없을 텐데요. 먼저 네. 유로 대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월드컵은 아시죠? 4년 만에 그렇죠. 열리는 축구 예. 축제죠. 유럽에서 열리는 작은 월드컵을 바로 유로 대회라고 합니다. 예. 한마디로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인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안 나갑니다. 하지만 예. 축구 팬들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가 나가는 대회는 아시아 대륙별 대회라고 하는 아시안컵이 있고 남미 같은 경우는 현재 코파 아메리카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 예. 것처럼 유로 대회는 이제 내일부터 개막을 해서 한 달간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뭐 월드컵도 사실 토너먼트로 가면 결국 유럽팀, 남미팀만 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유럽팀, 뭐 최강자만 모았다, 알짜배기만 모아놓은 대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력 평준화가 워낙에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승부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누구나 어떤 경기나 다 빅매치가 돼서 축구 팬들이 흥분을 하고 있고 축구 팬은 물론 축구인들 또 축구 예. 구단 관계자의 시선이 모두 쏠릴 것 같습니다. 예, 4년마다 열리는 유럽의 네. 최대 축구 잔치인데요. 맞습니다. 자, 이 축구하면은 뭐니 해도 골이지 않습니까? 네. 네로라 하는 유럽의 축구 선수들, 축구 스타들이 다 총 출동하는 거죠? 네, 메시 빼고 다 있다. 뭐 이런 말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메시는 이제 아르헨티나 소속이니까 현재 코파 아메리카에서 뛰고 있는데 그렇게 말할 정도로 모든 선수들이 스타 선수들이 많이 모입니다. 예.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는데 빅리그 득점왕이 모두 모입니다.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던 해리 케인 선수 잉글랜드 유니폼 입고 나오고요. 예. 독일 분데스리가 득점왕 레반도프스키는 폴란드 대표로 나옵니다. 프랑스 리그왕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선수는 스웨덴 유니폼을 입고 나오고 또 6시즌 연속 50골 이상을 넣은 선수 스타죠. 호날두 선수는 예. 포르투갈 소속으로 나옵니다. 이런 빅리그를 대표하는 특급 공격수들이 자국의 명예를 걸고 자존심 싸움을 벌입니다. 득점왕이 당연히 관심인데 예. 5골 넣으면 득점왕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로 1984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옛날 얘기죠. 예. 프랑스 소속의 미셸 플라티니 선수가 9골로 득점왕에 오른 이후에 최근 7개 대회에서는 5골만 넣으면 득점왕이 됐습니다. 예. 특히 직전 대회였던 유로 2012는 3골을 넣은 6명이 공동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어요. 뭐 선수들 잘 나가는 선수들 많지만 그만큼 수비수도 워낙에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집중 견제 또 철벽 마크를 받기 때문에 그런 예.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스타 선수를 쭉 소개를 하셨는데 네. 그래도 단연 눈에 뜨는 것은 뭐 호날두 선수가 아닌가 네, 싶어요. 맞습니다. 예. 뭐 인기나 기량이나 당연히 스타는 그렇죠. 최고 스타는 호날두인데 엊그제 보니까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뽑은 지난해 가장 돈을 많이 번 선수 당연히 1위가 호날두더라고요. 예. 2위가 라이벌 메시였고 3위가 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였는데 호날두가 번 돈이 무려 8,800만 달러, 예. 우리 돈으로 1,018억이었습니다. 아, 1년 동안. 네, 한 예. 해 동안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번 돈이었거든요. 뭐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그만큼 인기가 많은 건데 뭐 맨유 또 레알 마드리드 이런 명문팀 거치면서 우승 트로피 17개 수집을 했습니다. 얼마 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정상에 올랐죠. 클럽에서는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슈퍼스타인데 사실 포르투갈 유니폼만 입으면 조금 작아졌습니다. 월드컵에서도 또 유로 대회에서도 우승을 한 적이 없어요. 예. 유로 대회 처음 나갔던 게 19살이던 2004년인데 그때 다크호스였던 그리스에 0대1로 지면서 준우승에 머물렀거든요. 예. 이게 호날두가 제일 잘한 거예요.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이 준우승이었거든요. 유로 2008 때는 8강, 또 유로 2012 때는 4강에 올랐습니다. 4년 전 승부차기에서 스페인에 진 뒤에 글썽글썽하는 모습이 축구팬의 심금을 울렸었는데 아무래도 포르투갈이랑 상대하는 팀들은 호날두만 막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만큼 호날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집중 견제를 받기 때문에 조금 활약이 워낙에 잘하는 선수니까 조금 미미해 보이지 않나 이렇긴 해요. 이제 호날두 선수가 만 31살이거든요. 뭐 4년 뒤 또 생각을 하면 조금 아무래도 노장이라 불릴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죠. 기량이 최정점에 올라와 있을 때 좀 뭔가 업적을 내겠다 이런 각오에 불타고 있습니다. 예. 호날두 선수가 이 유로 대회에 출전하는 게 이제 네 번째. 번째, 네. 예. 뭐 네 번째 또 출전하는 선수가 또 한 네. 사람이 있더군요. 네. 질라탄 선수라고. 맞습니다. 예. 이번이 국가대표 은퇴 무대가 될 거라고요. 맞습니다. 뭐 축구 팬들이라면 질라탄 선수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축구계에는 인간계와 신계가 있는데 신계라고 하는 사람은 신의 경지에 거의 축구로서 다다랐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메시, 호날두 또 이 선수 이브라히모비치 선수입니다.
스스로 말하길 존재만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선수는 나, 메시, 그리고 호날두밖에 없다. 예. 난 나의 완벽함에 웃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건방진 소리인데 사실 이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선수가 말을 하면 뭐 예. 건방지지 않아요. 기량이 그만큼 뒷받침이 되기 때문인데 올해로 만 35살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 50골 넣었어요.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이 끝났고 이제 맨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계약서에 사인만 남긴 상태인데 예. 스웨덴 유니폼을 입고 뛰는 마지막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2004년 이후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네. 16강에만 가도 뭐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토너먼트 진출 이끌고 화려하게 EPL에 입성하는 게 질라탄 선수의 목표입니다. 예. 자, 화려한 축구 스타들 살펴봤는데 이번 대회 우승 후보 어디가 꼽히고 있습니까? 네, 뭐 워낙 쟁쟁한 팀들이 많아서 누가 우승해도 뭐 이상할 게 없어요. 뭐 전문가들이 말하길 하지만 빅3라고 말을 합니다. 예. 먼저 독일입니다. 전차군단 요새 황금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챔피언에 올랐던 팀인데요. 뭐 이기는 축구 또 실리 축구로 메이저 대회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유로 우승으로 최강자 인정받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밀러, 괴체, 웨질, 크로스 등 뭐 호화 라인업이고요. 예. 독일의 홍명보로 불렸던 레브 감독이 10년 넘게 지금 이끌고 있으면서 리더십도 전술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팀이 스페인인데 지난주에 슈틀리케오를 6대1로 꺾었던 그렇죠. 굉장히 최강 팀이죠. 저희에게 상처를 안겼는데 어쨌든 이 팀이 유로 2008, 유로 2012에서 모두 우승을 했습니다. 유로 그 사이에 남아공 월드컵까지 제패하면서 무적함대 시대를 이끌었었는데 사실은 정점을 찍고 조금 떨어지는 시기이긴 해요. 그래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는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하면서 조금 자존심을 구겼는데 뭐 그때 당시에도 희비를 함께했던 이런 스타 이니에스타, 뭐 다비드 실바, 파브레가스, 카시아스 이런 선수들 여전히 건재하고요. 유로 대회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무후무 유로 대회 3개 대회 연속 우승 그러니까 3연패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 두 팀 나란히 다 3번 우승을 했었는데 이번에 두 팀 중에 하나가 우승을 하면 최다 우승국 반열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새 역사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팀이 크로스로 조 1위, 조 2위를 차지하면 크로스로 16강에서 바로 맞붙게 됩니다. 그래서 뭐 두 팀 다 1위를 해야겠죠. 예, 그렇네요. 자, 빅3라고 했는데 독일과 스페인 그러면 또 다른 한 팀은 어디입니까? 네, 개최국이 어디죠? 프랑스입니다. 네, 뭐 제일 이 축구 예측을 잘하는 게 사실은 축구 전문가가 아니라 도박사들이에요. 그렇죠? 돈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제일 예측을 잘하기로 유명한데 도박사들이 꼽은 1등이 프랑스입니다. 배당률이 3.94로 참가국 24개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뭐 프랑스 하면 제일 많이 기억하시는 게 아트사커, 뭐 지단이 이끌던 그 시절인데 아트사커의 재림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로 2016 개최국인 게 가장 큰 강점인데 아무래도 익숙한 환경에서 하고 또 열광적인 응원을 받으니까 더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본인들이 주장을 하는 게 16년 주기설이다 이게 있는데 유로 1984, 유로 2000 때 우승을 했었거든요. 이때처럼 이제 16년마다 우승을 하니까 올해도 우리가 우승을 할 적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뇌를 시키는 거죠. 네, 주축은 공격 듀오 20대인 그리즈만 또 포그바 선수가 뭐 굉장히 공격력이 좋고요. 챔피언스리그 결승 같은 큰 무대를 누빈 강심장입니다. 뭐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유로 예선에서 10승 무패를 달린 잉글랜드, 또 유로 예선 득점왕 레반도프스키가 이끄는 폴란드도 굉장히 다크호스로 손색이 없습니다. 예. 우승을 하게 되면은 명예야 뭐 말할 거 없지만 거기에 또 따라가는 상금도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우승 상금 어느 정도 받으면 많이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찾아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네, 브라질 월드컵 때 우승했던 독일이 받은 게 3,500만 달러, 404억이거든요. 이게 미니 월드컵이잖아요. 그래서 우승 상금은 최대 2,700만 유로입니다. 35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월드컵이랑 상금 면에서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비슷하네요. 네, 뭐 유로 2012 때 우승했던 스페인이 그때 2,350만 유로 를 받았는데 그때 상금보다도 한 46억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본선 참가국이 16개에서 24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슬란드나 웨일즈, 알바니아 이런 나라들은 처음 유로 대회를 받는데 뭐 입장료, 광고권, 중계권료 등 각종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금도 굉장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총 상금이 3억 100만 달러, 3,965억 원입니다. 말하기도 굉장히 힘든데요. 본선에 오르기만 해도 기본 800만 유로, 105억 원 받고요.
뭐 조별리그 전승으로 우승까지 가게 된다면 최대 2,700만 유로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예, 유로 2016 경기가 주로 한국 시간으로 하면 몇 시에? 네, 뭐 밤 개최되나요? 10시, 예. 빠른 거 밤 10시, 1시, 새벽 4시 이렇게 아, 세 그래요? 경기가 예. 있는데 아마 뭐 축구 팬들은 네. 좀 고생 좀 하겠는데요. 네, 뜨는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예. 그렇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스타 선수 또 승부도 정말 기대가 되는 네. 미니 월드컵 유로 2016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